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문대로, 충장로, 금남로. 우리 지역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도로명 주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명 주소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전통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주 필문대로, 이 명칭엔 어떤 역사의 발자취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필문대로 그 도로명 주소에 담긴 강주의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서방 사거리부터 조선대 앞을 지나 남광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광주 동구의 중심부를 지나는 도로인 필문대로. 이 명칭엔 한국사를 빛낸 광주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조선 전기의 호남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는 필문 이선재 선생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필문 이선재가 우리 지역 광주 역사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주 총명해서 과거 그 문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편전 학사, 또 예문관 재학, 그리고 강원도 관찰사 등 많은 관직을 역임을 하시고, 특히 그 애양심이 강해서 우리 광주 지역에 해온 각별한 그 애정으로 당시 세종 때 불미한 사건으로 광주가 목에서 군으로 강등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을 해서 기필코 다시 복호가 되어서 광주가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과거 읍호 강등의 수모를 겪은 광주. 세종 12년인 1430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광주목에서 무진군으로 한 단계 강등당한 건데요. 옛날부터 그 거울에서 참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면은 일반적으로 집단 페널티를 받아서 그 거울을 강등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세종 때 이제 그 불미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본래 광주목으로 참 명성을 떨치는 곳인데 현감 노홍균이 와서 구타를 당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페널티를 입어서 광주 목을 광산현으로 강등을 시켰어요. 무려 20년 동안 읍호가 강등당하면서 그로 인한 광주 시민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애통한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읍호는 곧 지역의 위상으로서 국격이 낮아진다는 건 지역민의 명예뿐만 아니라 재정적 타격도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후 수차례 복호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하다가 마침내 문종 1년 때 필문 이선재가 나섰습니다. 필문 이선재는 읍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향촌 질서를 바로세기 위한 향약을 보급하면서 무진군을 광주목으로 복귀시키는 데 앞장섰는데요. 광주 사람들이 그 울분을 끓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소를 몇 번 해봤지만 되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뭐였냐 그러면은 스스로 사족들이 수신제가 해가지고 향약을 만들자. 그래서 토양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향약을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읍호 승격을 위해서 광주에 향약을 널리 장려하고 복권 상소까지 올린 필문 이선재. 요즘으로 치면 군 단위에서 다시 시로 승격됐으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필문 이선재는 무진군에서 광주목으로의 환원을 경축하기 위해서 현재 광주 우체국 부근에 위치한 부지에 누각을 세웠는데요. 그 명칭이 바로 희경루입니다. 이 희경루는 문자 그대로 기쁘고 경사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1451년인가에 광주목으로 복권이 되죠. 과거의 이름이었던 광주목으로.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했는데 마침 그때 광주에다가 큰 관아를 지었는데, 관아에 누각 건물을 지었는데 누각 건물의 이름을 짓지 못했어요. 그때 바로 그 누각의 이름을 복권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쁘고
경사롭다라는 의미로 희경루라고 칭하게 된 것이죠. 우리 지역 광주의 대표 누정이라고 할 수 있는 희경루. 그러나 지어진 지 80여 년이 지난 1533년 화재로 소실되고 마는데요. 이후 다시 한번 중건했으나 1866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희경루와 함께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간 필문 이선재. 조선 초기 광주를 대표하는 문신이자 지금의 광주광역시가 있게 한 인물이지만 필문 이선재의 후손이 기축 옥사에 연루되면서 이선재의 가문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후에 필문 이선재의 묘지가 도굴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1998년 밀매단에 의해서 일본에 불법 밀반출된 후에 일본인 소장자에게 넘어갔다가 20년 만에 기증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이선재 선생 후손들이 당장에 몰려가지고 엄청난 그 박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소유가 간주를 안 했죠. 근데 그것을 도굴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에서도 그 뜻있는 그 분이 이런 귀중한 것은 본래 있는 장소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참 역사의식이 있었든지 또는 그 사명감이 있었든지 간에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국가 기념물로 제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의미 부여를 하고 기념 잔치를 상당히 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선재 선생의 모든 생애가 그 묘지 속에 나와가지고 그 조명하는데 대단히 큰 이바지를 했어요. 20년 만에 광주로 귀향한 필문 이선재의 묘지서. 필문 이선재 선생 기념사업회는 필문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를 기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를 지금 매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는 저명한 사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필문 선생의 그동안의 그 업적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는, 그럼으로써 또 후진들에게 또 그 귀감이 되는 이런 예양심이라든가 그분의 청렴 결백은 또 공직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려주어서 영원토록 필문 선생이 기념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여기에 개고종 축제라고 우리가 작년에 했는데 이 개고종이라는 그 참 유서 깊은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남구청이 좀 더 지원을 하고 해서 문화적인 사업으로 그 축제를 좀 매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두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지금 해가면서 또 더 나은 또 사업도 발굴을 하자,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필문 선생의 업적과 역사가 제대로 알리고 광주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희경루 복원이 시급한데요. 광주가 옛 도시인데 고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흔적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희경루 방회도를 근간으로 해서 새롭게 복원되면은 광주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경승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광주에 새롭게 재현한다는 것은 광주가 문화 또 중심 도시이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도시민들이 자꾸 모이고 그곳에서 옛날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회상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조선 전기 광주를 광주목으로 승격시키는 데 기여하고 광주 향약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필문 이선재. 우리 지역민들이 그의 업적을 널리 알려서 역사적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 전기 광주를 광주목으로 승격시키는 데 기여하고 광주 향약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필문 이선재. 우리 지역민들이 그의 업적을 널리 알려 역사적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